안녕하세요. 이구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궁합은 소궁합이 더 중요하다. 궁합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겠는데 실질적인 궁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소궁합이다 그래요. 예전 시대에서는 부모가 그냥 저 가문의 사람 괜찮으니까 살아라 하면은 그냥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또는 예전에는 정략 결혼도 많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현실적인 이 소궁합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부부이기 때문에 소궁합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요.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할 남녀의 부부궁합은 대단히 중요하며, 성공하는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인내하고 상대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만, 연애 시절의 감정과 결혼 생활은 서로 다르게 된다. 연애 시절에는 꿈과 환상이고 결혼 생활은 현실이다 그래요. 그래서 꿈과 환상과 이 현실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연애 시절에는 이 꿈과 환상 속에 누구나 신데렐라의 꿈을 꾸고 왕자의 꿈을 꾸지만, 그래서 결혼 생활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것이 빨리 알게 되는 사람도 있고, 5, 6년 뒤에 아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연애 시절이 둘만의 사랑이라면, 결혼 생활은 남녀 서로 간에 남편의 가족과 아내의 가족의 결합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환경 차이로 서로가 어긋나기 쉬운 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성격적인 차이와 서로 간의 환경을 인정해주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배송으로 적합하겠지만, 남녀 관계라는 것이 마음에 흡족하다고 해서 상대방 역시 흡족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서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자가 자주 이야기하는 부부 서로의 대화가 끊어졌다면 이미 문제가 있는 부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부부간에 서로 말이 없는 묵직함도 좋겠지만, 부부간에는 친구처럼 또는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보호하고 자상하게 모든 일들을 배려해주는 남녀로 만난다면 서로 언성 높일 일이 없을 것이며, 비록 물질적인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해도 행복을 노래하는 부부가 될 것이다. 서로 간에 흡족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과 베품의 덕, 그리고 품격이 있는 사주 형성되기 되지 못한다면 이미 엇박자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내 그릇에 맞는 배성과 연결되는 이는 법칙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령 본인 사주가 관살, 과다, 악살이라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시신을 가장한 남편으로 각본을 쥐고 흔들며 친정을 무시하고 나를 하녀 취급하는 남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인연법이 짜여 있기도 하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대운이 기운을 형성시켰다면 선인의 배성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재성이 과다하고 관살이 과다하고 흉신 악살이 과다하다고 자포자기 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요. 성인께서는 선인성과 악인악과 인간고 메아리 법칙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즉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게 할 사람은 오로지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지간과 스승이다. 실질적으로 내가 변화하는 것은 제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그 남편은 또는 아내는 나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스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모든 인연 중에서 스승의 인연이 제일 값진 인연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이것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어렸을 때부터 스승을 얼마만큼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전 인생에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요. 부모 형제가 나의 성격을 바꾸게 하지는 못한다. 나를 변화시키고 바뀌게 하는 자는 오로지 남편이나 처성이며 물질 환경이고 그리고 스승이다. 이것은 자연계의 법칙이 되는데 그 법칙성으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단련시켜 복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늘의 뜻이다. 또는 하늘의 신성이 우리 몸에 내재하여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일평생 쌓아온 명예를 어느 날 처성이 진흙탕 속에 몰아넣는 작용을 하는 등등의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전생 업인의 발현인 인과응보의 작용일 뿐이다. 하여간 여기에서 논하는 궁합이란 서로 간의 음양이 다른 남녀의 합궁을 궁합이라고 한다. 일평생 같이 살아야 할 배성이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의지하고 대화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도 있지만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합궁이다 그래요. 이 합궁이라는 것은 서로 음양합을 이루고 움집면에 궁이라는 이 글씨를 잘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합자에도 그렇지만 궁이라는 것은 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움집면은 집의 지붕을 나타내는 글자이고 집안에서 크고 작은 두 개의 입이 상하로 놓여져서 이 궁자에서 입구자가 두 개가 놓여져 있어 서로 뽀뽀하는 형상으로 이것을 음률여라고 하는데 움집면이 없다면 음률여가 되고 이 음률여에다가 움집면을 덮어 씌우게 되면 즉 지붕을 덮어 씌우면은 이것이 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율려는 법칙성의 음악을 상징하게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집안에서 사랑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궁이라고 표현한다. 어찌 보면 집안에서 남녀가 성교하는 교성을 음률여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집안에서 하하호호 온 가족이 웃음소리가 넘치는 것이 또는 음률여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때 남자를 상징하는 상의 입구는 적으며 여자를 상징하는 하의 입구는 왜 큰 것일까?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자연법이다. 그 어떤 남자라 해도 여자는 그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어떤 씨앗이라 해도 땅은 거부하지 못함을 뜻한다. 즉 이 정자의 크기는 1이 되고 난자의 크기는 5가 된다. 그래서 정자, 난자 그것은 5대 1이다. 이 5라는 숫자는 5획을 모두 구비한 숫자가 되고 1이라는 숫자는 태초의 씨앗을 상징하는 글자이다. 정자의 5배의 크기를 가진 것이 난자이다. 그러므로 명리는 자열의 대입에 깨닫는 학문이다. 이 입구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하고 입구에 10이 들어가면 밭정이다. 즉 상의 입구에서 밑에 뚫릴 곳 좌우에서 우로 넘어지기 직전에 비친 별이다. 즉 완성이 되어 서 있는 뚫을권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뚫을권 이른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며 하의 입구와 상의 입구를 연결시키는 성기이고 그리고 남녀를 연결시키는 교감선이고 감정선이다. 그런데 왜 넘어져 있을까? 필자가 아직도 이 손이 온전하지가 않아서 이것들 그림들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는데 상의 입구와 하의 입구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상은 정자를 뜻하고 이 하는 난자를 뜻한다. 그런데 정자는 1이요 난자는 5다. 이것을 상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뚫을 곤자인데 뚫을 곤자가 삐침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자로 형성이 안 되고 삐침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여는 이것이 바로 궁을 이루는 기초. 그러니까 음률여는 궁을 이루는 기초이다 그래요. 이미 밭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구자에다가 열십자가 들어가게 되면 동서남북을 가른 것이 되는데 이 사내남은 10사람의 입을 먹여 살릴 힘이 있는 것이 사내라고 했다. 남성의 작은 상의 입구와 여성 큰 하의 입구가 만나 뚫을곤이 되면 율려이고 효성이지만 삐친 별이 되면 접시 깨지는 소리 불협화음이라고 볼 수 있다. 발기불능이기 때문이다. 하여간 음양합이 없다면 음률여는 있을 수가 없고 정막강산이며 부부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 또는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그러므로 궁합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남녀 서로 간의 성궁합, 조화려, 율려, 가족 간의 환경 등을 보게 된다. 서로 간의 성궁합이 맞는다고 해서 서로 간에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면 화합력은 떨어질 것이고 서로 간의 화합력은 좋아도 가족 간의 환경 불미라면 이 역시도 좋은 영상이 안 된다. 그러므로 남녀 궁합으로 보는 것은 인연법과 유전자법, 서로 간에 추구하는 목표와 성격 등을 우선하여 보게 되는데 가령 이 갑자일주가 을축일주나 기축일주를 만났다면 양호한 커플이라 할 수 있는 1번에 해당한다. 그런데 갑자일주가 개축이나 정축을 만났다면 2번에 해당하고 신축일주를 만났다면 3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서로 간의 목적의식과 서로 간의 관계가 있으며 인연법에 의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고 이 사주와 사주, 팔자와 팔자 대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일주와 일주끼리만 대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요. 이 인연법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당주가 처자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재관이 시용신에 해당하는 사주라면 그에 합당한 처를 만나거나 또는 선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또한 거액을 들여 결혼 상담소에서 고르고 고른 인연이 마땅치 않은 궁합인 경우도 많다. 마찬가지로 잉태가 안 되는 부부가 인공수적이라는 의학의 힘을 빌려 잉태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보면 신이 못하는 일을 의학이 소원을 풀어주는 것과 같아서 축복인 것이다. 그러나 이 자연법칙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좌에서 우로 기운의 유통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순리 자연을 거스른 일이 되기 쉬워서 태어난 아이가 성장할수록 폐악을 저지른 경우가 있음을 보고 있다. 즉 자연이라는 것은 무유자연이 되는 것이 마땅하며 인유자연을 하여 역행을 하면 재앙을 염려해야 한다. 이것이 자연법칙이 되는데 하여간 여명에서 재관이 용신이라 해도 공망이라면 거기에 맞는 도깨비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병자일주 여명이 신유가 공망이 되는데 명식에 임신이 있다면 임수가 남편이 되는데 임수 남편이 부호가의 사람일지라도 10년이 지나면 도로 무공이 되고 시집이 잘못될 남편이 될 것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병자의 일주가 신유가 공망이고 그 남편은 임신으로 왔기 때문에 남편이 공망이요 재물이 공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또는 경술일주 여명이 정묘가 있다면 인묘가 공망인데 정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화가 공망이 되었다. 그래서 경금일간으로서는 이 인묘가 공망에 정화 남편이 공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물과 남편이 공망, 아버지도 공망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남편 노릇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 이미 인연법에서 정해진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인데
또한 궁합론에서는 공망을 우선해서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 일주 여명이 개 일주 남명을 만났다면 갑목과 계수는 어머니와 자식 관계로 길하지만, 또한 해주와 자수는 같은 수기로 친구이니 길하다. 그렇지만 갑자일의 공망은 술해 공망이고, 개해 일주가 공망이니 남편은 도깨비 같은 자이며, 개해 일주의 공망은 자축의 공망이다. 그래서 이 갑자가 공망인 것이니 서로 간에 도깨비 같은 사람을 만나서 부부를 성립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게 된다. 이 또한 인연론에서 변화, 월주 환경과 격국, 일주대 일주, 형충파해, 시주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성능력과 성적 대상의 관계, 무제사주는 무관사주를 만나는 법칙, 악연이나 선연을 만나게 되는 법칙, 이런 등등의 모든 법칙을 통해서 서로 간의 궁합을 봐야 하며, 따라서 궁합은 결혼하려고 하는 남녀에 있어서 사주 대 사주 를 보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에 상관없이 궁합만큼은 보는 것이 현실인데, 궁합은 서로 간의 전체적인 조화, 즉 외면적인 조건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미래의 행로까지를 살피는 것이 궁합이다 그래요. 이 궁합을 보는 방법에는 외적 궁합과 내적 궁합이 있게 되는데, 일반적인 궁합은 태어난 띠를 비교해서 상생이나 합이면 좋고 상극이나 충 또는 원진이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궁합은 외적 궁합에 해당한다. 가령 이 임술생은 대수라고 아는데, 이 병인생은 노중화를 만나면 수화상극으로 흉하다고 말하는 나붐오행 궁합 또한 전혀 믿을 바 없는 외적 궁합에 해당한다. 내적 궁합의 소궁합이란 두 사람의 연월일시 상호 관계를 대조하여 상생상극, 인연법, 양중양, 양중음, 음중양, 음중음 등을 살피고 판단하는 법을 소궁합이라고 말하게 된다. 하여간 내적 궁합에서 인연법에 의한 상대를 만나는 것이 정해진 법이기는 하지만, 필연 선연을 가장한 악연, 악인을 가장한 선연, 평범 유익한 선인연 등이 있게 되는데, 선연을 가장한 악연이 인연법 속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인연법에서 양의 탈을 쌓은 늑대를 만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찌되었건 나의 사주와 상대방의 사주를 진실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기년의 여인을 만나면은 매우 축복받은 사람일 것이다 그래요. 하여간 격국에 의한 성격과 추구하는 목표가 같은 상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한 사람은 산으로 가고 한 사람은 바다로 가고, 한 사람은 불교를 강조하는데 한 사람은 기독교를 강조하고, 이처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면 연애 시절에는 무난하게 지나가지만 결혼 후 흉한 운을 만난다면 파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또한 양중양이 음중음을 만나서는 안 되며, 양중음이 음중음을 만나는 것 또한 서로 간에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경계할 일이다. 양중양이 되는 병화라면 음중음이 되는 신금, 을목, 기토를 만나는 것이 좋으며, 화기를 원한다면 서로가 같이 화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 사람의 성격이 맞는다고 하겠다. 즉 추구하는 목적이 같으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서로 목적과 추구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명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으면 서로 간의 목표의식이 같으므로 부부 일심동체의 삶으로 생각이 같으므로 역경을 극복하기에 유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며 성공수도 빠르게 된다. 일부 여인들은 당주에게 없는 오행을 가진 사주가 길하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각기 사주마다
다르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가령 화일간에 목화 왕성하여 수기를 찾을지라도 태왕지절 현상과 다자는 무자 또는 최신왕충 등의 현상 등을 참고해야 된다. 그러나 이때 화기 왕성한 병화일간에 유금이 있다면 천을기인에 해당하는 해수년생이 길하지만 해수일지를 만나는 것은 길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이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이곳에서 방대한 양에 해당하는 인연법을 또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여긴을 찾아 도움받는 것이 길하다. 세속에 이름난 여긴들은 거짓 학문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물에 인연이 없어서 오로지 자연현상만 공부하는 그러한 여긴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본신에게 꼭 필요한 오행이지만 명예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주에서 본신에게 필요한 오행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가령 인월생 간목일간이라면 어린 나무인이 키워줄 병화가 필요한데 본신의 사주에 없을 경우 상대방의 사주에서 병화가 용신이거나 화기가 유력한 일간이라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오늘 공부가 본인들 공부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